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 소울스코드라는 심리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 우경아 상담사입니다. 장기 상담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딴 사람의 인생을 5년, 6년, 7년 이렇게 보시면서 받은 영향이 있으세요? 언제나 인생에는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가장 크고, 그리고 그 사각지대는 타인이 알려줄 때만 알 수 있다. 나의 성장에는 다른 사람도 필요하구나. 네. 그게 오늘의 주제 아닙니까? 맞아요. 그 오늘 친구를 네. 어떻게 만들고 맞아요. 진짜 친구로 발전시켜 나갈 맞아요. 것인가? 그래서 왜 인생에 찐친이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오늘 잘 배워보겠습니다. 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나눠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짜 친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피상적인 친구나 네. 아니면 좀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 약간 친구라는 동등한 관계보다는 좀 갑을 관계? 이런 관계를 이제 가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 종류의 가짜 친구는 이왕이면 좀 내 삶에서 약간 축소를 시키던지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대신 내가 거기에 들일 시간에 진짜 친구,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유익한 그런 관계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쓰는 진짜 친구와 관계를 더 발전시켜 네. 나가고 성장하라. 맞아요. 그럼 오늘의 핵심,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비슷한가, 비슷하게 서로에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굉장히 보는 편인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돈이에요, 돈. 돈이요. 네. 친구랑 돈이랑 또 왠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그 친구한테 뭐 밥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산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돈이 안 들 수 없네요. 저 친구는 조금 집이 좀 살아서 25,000원짜리 밥을 사요. 아. 1인당. 아, 네. 근데 나는 6,000원짜리가 지금 네. 제일 네. 특히 대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거 진짜 크네요. 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 영역에 대해서 아주 초월한 사람은 조금 부자여도 내가 좀 평범해도 같이 친하게 지낼 수가 있겠지만 사실 보통의 사람들은 거의 그렇지 않아요. 적게 쓰는 쪽에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대로 또 마음이 불편해요. 서로 마음이 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간 단계에서는 네. 돈은 비등비등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되도록이면 누가 얼마를 썼다라는 결론적인 사실보다도 내가 조금 썼으면 이왕이면 나도 이 친구처럼 조금 수준을 맞춰서 비슷하게 써주고 싶다 라는 그 마음. 내가 써도 이 친구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네. 제일 좋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친구를 만났는데 나만 돈을 많이 쓰고 있거나 그러면은 호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쵸. 진짜 친구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에요. 모두가 24시간을 쓰잖아요. 네. 돈과 다르게 돈은 내가 혹시 금수저나 은수저 같은 거면 타고날 수가 있어요. 저절로 그냥 얻고 태어날 수가 있지만 네.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 그리고 친구는 우리가 보통 또래거나 동년배잖아요. 네. 너도 24시간이고 나도 24시간이고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서로를 위해서 불평등하게 쓰면 빈정이 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커플 상담하는 경우에 싸우는 일이 뭐 여자 쪽 집 근처에서만 만나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확 올라오네 또. 그러니까 이게 네.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는 차가 있는데 여자는 차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너가 차 있으니까 편하게 올 수 있잖아. 되게 약간 일리가 있다. 네,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차가 안 막히면 한 35분에 올 수 있지만 막히는 날은 막 1시간 20분도 걸리는 거리예요. 이런 시간, 서로 네. 이동 시간도 굉장히 크고 지각 어떻습니까? 지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 명이 모이는데 늦게 와가지고 자기는 시간을 좀만 쓰고 네. 우리는 와서 기다리고 네. 그런 것도 불평등이고 네. 좋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아.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네. 그럼 커피 네가 사면 되겠다. 올 때 뭐 사와. 막 이렇게. 되게 얄밉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약간 양심에 걸리는 친구들은 네. 다음부터는 잘 안 듣는 경향이. 네.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서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정서는 서로에게 쏟는 마음 정도예요. 이 마음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텐데. 측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하나 알려드린다고 하면 그 친구의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좀 들어줄 수 있고 네. 근데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또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정서 담아주는 행동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감정 쓰레기통은 이제 이 정서가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면 나는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친구한테 계속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술도 마시고 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어쩌다 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쪽이 전화를 할 때는 안 받거나 피곤한데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얘기를 빨리 끊어버린다던가, 혹은 그냥 끊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로 흘러가요. 야, 맞아, 나도 맞아,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사실 옛날에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 네. 친구 얘기를 들어주는 네. 것 같지만 일로 가버리는 거죠. 좀 요약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균형이 맞지 않는 언밸런스한 호구 친구인지 알려면 돈, 시간, 정서를 균등하게 나눠서 쓰고 있느냐. 네, 그리고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 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요, 네. 늘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 친구에게 존재한다면 내가 그 마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친구가 되고 싶거든요. 얘는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 애구나 하면서. 혹시 친구 중에 먼저 연락 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만나자고 할 때까지 만나자고 하지 않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은 한 가지 예외가 있긴 한데요. 연락하고 만나는 횟수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굉장히 그릇이 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만나줘야 좀 진짜 친구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어느 쪽은 막 3개월에 한 번만 봐도 네네. 괜찮아 하는 이렇게 그릇이 굉장히 작은 친구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가정하는데도 한쪽이 계속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이 친구랑 돈, 시간, 정서 셋 중에 무엇 하나도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연락을 하는 쪽에서 내가 늘 연락을 하고 있다면 이 친구는 혹시 나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가져가고 있는 게 있음에도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희한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진짜 친구. 가짜 친구군요. 네. 좀 찔리는 구석이 있네요. 저는. 제가 연락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먼저 연락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네네.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아, 기다리고 있어. 아까 친구끼리 정서를 담아주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서도 잘 모르겠고 감정 대화하는 법도 잘 모르겠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한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굴곡이 별로 없이 잘 사랑받고 자랐던 친구들은 그런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약간 호환이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별 문제 없이 자랐던 친구들이 네네. 정서를 담아주고 네네네. 친구 얘기를 잘 들어주고 네. 감정 대화하는 법을 모를 수가 있다는 네, 얘기군요. 맞아. 근데 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는 별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으니까 굳이 네 얘기를 수용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 본 적이 없으니까 상대방 마음속 괴로움을 포착을 네, 못하는군요. 그렇죠. 내가 너무 부족해서 어쩌지? 라는 네. 고민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꼭 이렇게만 해야 되고 저렇게만 해야 되고 같은 건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컨텐츠를 보는 것도 내가 뭔가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 네. 이런 마음에서 보는 거니까 네. 여기서 나와서 저 얘기는 내가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한번 차용해보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만 노력을 해보시면 그 마음 자체를 알아보는 누군가에게 포착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는 진짜 친구, 가짜 친구를 나누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근데 오쌤이 말씀하시는 찐친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찐친은요, 나한테 정말로 진솔한 이야기, 나의 내적 성장을 위해서 되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를 저는 찐친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성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장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네. 성장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판단력도 높아질 수 있고, 뭔가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한테 유익한 사람인지 해가 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 두려움도 조금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좀 더 따뜻해지고 타인을 좀 더 수용할 수 있고 더 다정하게 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왜 살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지?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거네요. 네, 되게 찐친 좋은 꼭 있어야 되겠네요. 다음에 이 성장에 대한 꼭지를 따가지고 네.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찐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 친구한테 진솔한 반응을 해줄 수 있는가?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야, 다 잘 될 거야.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 이런 말이 내가 실제로 느낀 거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느낀 말을 조금 더 솔직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부터 세게 나가지 말고 조금 얘기를 해봐서 이 친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확인을 하실 때에는 좀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어떤 상황에 갑자기 빨리 말리고 싶어서 확 던질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속적인 수용을 해주다가 나중에 이 친구가 조금 정신이 돌아왔을 때 네. 이성이 찾아지고 그러게 하면서 뭔가 그때 좀 더 생산적인 대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훨씬 좋습니다. 내가 가짜 반응, 이 사람의 친구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마음 다치지 않게 약간 착한 거짓말을
말이라든지 네. 이런 거 말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 말고 네. 진짜 나를 네. 열어서 보여주는 네. 거가 필요하다. 네네네, 맞아요. 혹시 그렇게 하기 위한 단계 같은 게 있을까요? 단계라기보다 어떤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네네. 일단은 내가 그 친구한테 나의 솔직한 조언을 원하는 자발성이 있는가를 봐야 돼. 예를 들면 제가 그 친구가 감정이 격할 때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네. 이유가 자발성 때문이거든요. 그때는 나의 솔직한 조언 같은 걸 듣고 싶은 여유가 없어요. 네. 네. 이 친구가 자발적으로 근데 네가 보기엔 왜 그런 것 같아? 이런 것이 자발성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자발성이 나오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네. 그 기다림은요. 네가 뭐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이거를 고치고 싶은 준비가 되었는가? 내 말을 듣고 싶은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 통찰을 하고 싶은 준비가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되게 예민하게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림이 오기 전까지는 네. 계속 내가 머뭇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그 친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먹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용하는 사람도 이런 단계가 없다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그쵸.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솔직하게 친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약하고 막 깨져버릴 것 같고 도망갈까봐 걱정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친구가 실제로 너무나도 약해 보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발성이 부족한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요. 사실 쟤는 그렇게까지 약하지 않은데 내가 약해서 걔가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나를 돌아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한테만 말을 못하는지 모두에게 다 이런 말을 잘 못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모두에게 다 나는 이런 말을 못해. 그러면은 나한테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네. 아니요, 저는 원래 이런 말 되게 잘하는데요. 걔한테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걔는 아직 준비가 된 거니까 좀 기다리세요. 선생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는 찐친이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또 진짜 친구를 만드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친구는 만들면 돼요. 친구가 꼭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든지 관계가 시작될 때 재밌잖아요. 친구도 만들 때 재밌어요. 유지하는 게 고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한테 신날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 시기가 가장 재밌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해보시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컨텐츠가 있겠어요? 효과가 있으니까. 친구 만들기라는 게 그래도 엄청 쉬운 과정만은 아닌 거죠? 맞아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친구는 독특한 관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한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친구는 독점을 할 수가 없어요. 배우자도 한 명, 연인도 한 명 있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친구는 복수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있어요. 내가 꼭 얘만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가 가능해요. 이러다 보니까 친구는 이런 특징 때문에 만들기가 애초에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서로 명백한 이득이 오가지 않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조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구조화된 상황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려요. 구조화된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봉사활동 모임 무슨 구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기. 쓰겠습니다. 뭐 네. 긴장할 것도 없고. 네, 누구 씨랑 조 맞춰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세요. 그러면 난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일단. 네. 그렇기 그 때문에. 목적이 있는 집단에 가면 좋겠네요. 그렇죠. 댄스, 자전거, 네. 등산 이런 네, 기본적으로 어떤 자유도가 좀 좁혀지는 거잖아요. 거. 그러니까 불안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여기서 깨알 홍보를 한번 해보자면 네네네. 이런 새로운 집단, 뭐 학원, 동호회, 교회 이런 데 갔을 때 제 클래스 101의 그 그룹 대화 스킬을 보시면은 도움이 조금 되십니다. 왜냐면 클래스 101 같은 경우에도 다 구조적인 거잖아요. 구조를 딱딱 알려주기 때문에 보시면 마음이 되게 편안하실 거고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그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이라기보다는 마지막에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그럼 구조화된 상황이 갈 때 만약에 내가 친구랑 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신 분들은 같이 가도 되지만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실험의 장인 거예요. 그리고 망하면 나오면 돼요. 아주 편안하단 말이죠. 오히려 망하면 나오면 되니까 내 평판에 영향을 끼칠 것도 없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